50이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남았지. 50이 얼마 안 남았고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. 결국에는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게 시간이라는 게 너무나 명백하니까. 그러면은 이제 내가 남은 시간 동안에 할 거는 너무나 뻔해요. 그냥 나는 좀 더 재밌게 살면 돼. 장비는 여기다 다 말렸죠. 5년 전에. 추억의 장비 건조대. 네. 가져갈게 이거. 안녕. 축하드립니다. 뭐 축하드립니다. 예. 오늘 드디어 이제 조그만 방에서 벗어나서 이제 대저택으로 오늘 이사 오는 날이에요.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. 그중 아마 6년 차? 5년 차? 6년 차? 아니죠. 아니요? 7, 8, 9, 10. 이제 4년 차죠. 4년 차요. 이제 4년 차밖에 안 됐어요? 4년 차밖에 안 됐어. 오. 얼마 안 됐어요. 아. 근데 진짜 많은 일이 있었지. 많은 일이 있었죠. 집에서 센터를 시작을 하셨고. 그쵸. 네. 원래 그냥 홈스쿨링 개념으로 집에서 그냥 소소하게 뭐 빵 사 먹을 돈이나 벌자. 제주에 사는 게 원래 목적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지. 그래서 작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은 방에서 또 강습을 저희가 하다가 그랬죠. 네. 센터가 완공이 되어서 제주에서는 아마 그래도 가장 좀 큰 센터이지 그러지 마. 않을까. 그러지 마. 그런 얘기 하지 마. 그렇게 푸다스 로고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벽에 딱 박혀 있고 네. 이런 센터로 넓은 센터로 이사를 왔습니다.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지.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투싼으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항해하다 보니까 소금에 맨날 시트가 쩔어가지고 강습생들도 좀 답답하고 그러니까 큰 차가 필요한 상황이 돼서 카니발을 마련을 한 거고 뭐 집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샤워 제일 큰 게 이제 샤워잖아. 우리가 바다 한번 갔다 오면은 한 사람 씻을 때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계속 그렇게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그게 너무나 이제 불편한 게 눈에 많이 보이잖아. 그래서 저거를 해소를 하고 싶다라는 게 계속 갈증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된 거지. 근데 더 이상 할 건 없어요. 이제 남은 게 하나 있죠. 뭐 있어요? 풀장. 풀장.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, 여러분. 풀장 5m당 펀딩 받습니다. 5m 구간자. 바닥에다가 이름 새겨드려요. 타일로. 투자하세요. 아닌가? 프리다이빙 한 거는 원래 전혀 생각 없었는데 스쿠버 하러 갔다가 옆에 테이블에 프리다이빙 하는 사람이 있어서 프리다이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다가 그런 게 있냐고 해서 신기해서 이제 했죠. 햄버거 먹다가 심심해서 했는데 딱 내 적성이야. 햄버거 먹다가 심심해서 말 걸었는데 그 사람이 내셔널 레코더였고 뭐 강사들이었고 그때는 강사가 거의 없었으니까 어디 나라에서 하신 거예요? 그때 필리핀이었죠. 뭐 제일 가까운 나라 필리핀에서 그렇게 됐었지. 되게 늦게 시작했죠. 몇 살에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? 38. 38에. 내가 오 마이 갓. 38이 2년 남았는데. 되게 그럼 늦게 프리다이빙을 시작하셨고. 원래 프렌젤이긴 했죠. 원래 프렌젤인데 그리고 이전에도 어쨌든 수영을 바다에 나가서도 잠수를 기본적으로는 그냥 바다에 배우지 노는 걸 않았었고. 정말 좋아했었어요. 그때 당시엔 내가 제일 깊이 내려간 사람인 줄 알았었지. 프리다이빙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었으니까. 그때 한 8m 정도 내려갔었을 거예요. 8m요? 8m면 엄청 네. 정말 많이 내려간 건데. 근데 더 깊이 가기에는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마스크가 없었거든. 그냥 물안경 끼고 이렇게 그럼 코에 물 들어가는 내려가서. 상태로요? 그 코 잡고 아. 이렇게 내려가서 일단은 한번 내려가면 다시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뭐 바위 같은 거 이렇게 잡고 물고기 구경하다가 그리고 올라오고 뭐 이렇게 그렇게 놀았었죠. 그냥 혼자서 친구가 없어가지고. 영화 그랑블루 보면 거기서도 네. 어릴 때부터 그냥 바다에서 막 자연스럽게 놀잖아요. 그러면서 잠수하고 내기하다가 그렇게 점점 프리다이버로 성장하는 약간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.
바다는 그때 바다가 제일 좋았었던 것 같아. 생각해 보면 그때 경험했던 그 얕은 수심에 장비도 없이 그렇게 했었던 그때 바다들이 다 일단 처음이니까 보고 새끼 한 마리를 봐도 너무나 설레어서 그것도 집에 와서 그림도 그리고 오늘 본 물고기랑 뭐 이런 것도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낙서도 좀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밑에서 바라보는 그 수면의 그 빛내림 같은 것도 그때 당시에 이제 마스크가 없으니까 코 잡고 이렇게 바닥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때 봤었던 빛내림이 제일 이뻤던 것 같고 강사를 해야겠다. 펀으로 끝났을 수도 있잖아요, 사실. 강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딱 결정한 거는 뭐 30살 30대 초반에 40살이 되면 제주도 가서 살아야지라고 저는 이제 계획을 세웠고 웬만하면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편이에요. 그래가지고 목적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러면 제주도 가서 뭐 하고 살지에 대한 답은 없었어요. 그래서 가서 뭐 할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죠. 뭐가 좋을까. 근데 저도 이제 그냥 회사만 다녔던 사람이라서 기술이 없었고 막연했었는데 프리다이빙을 하는 중에 그게 딱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. 프리다이빙 알고 바로 알았던 건 아닌데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이거를 전문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주에서 할 수 있고 바다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또 레파토리인데 성별과 세대를 넘어서 세상과 계속 소통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자연이 좋지만 산에 가서 혼자 사는 거는 싫고 뭔가 계속 커넥션이 있었으면 했는데 프리다이빙 강사든 어떤 강사라는 그 위치 자체가 그거를 해주기에 되게 좋은 포지셔닝에 있다는 게 그게 딱 정리가 됐죠. 어느 한순간에 그냥 이게 딱 그 퍼즐이 맞춰진 것처럼 딱 됐어요. 그래가지고 그냥 휴가만 받으면 무조건 해외 나가서 트레이닝하고 레벨업하고 강사 따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됐죠.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섭선 보팅하는 것들 시스템이나 뭐 문섬, 범섬 이런 데도 보팅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긴 하지만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. 그때는 진짜 그 디퍼 김봉재 강사님이랑 저랑 제일 많이 아마 활동을 했을 거예요. 제일 많이 활동을 해서 그때는 이제 섭섬이 그 제주도 남쪽에 범문섭이라고 해서 BMS 범섬, 문섬, 섭섬이 있는데 섭섬이 그때는 프리다이버를 받기 전이어서 문섬 아니면 범섬으로 갔는데 이제 봉재 쌤이랑 약속을 하지 않아도 그날 풍향이랑 뭐 이런 걸 봐야 돼요. 바람이 어디서 부냐, 그다음에 뭐 파도는 어느 정도 치냐 이런 거 다 계산했을 때 그날의 최적의 포인트가 딱 있어요. 거기 가면 만나. 봉재 쌤이랑 만나서 같이 이렇게 뭐 주로 다이빙 많이 했었죠. 정말 힘든 상황이었죠. 네. 가장 뭐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면 하나 뭐 에피소드 같은 거? 뭐 있을까요? 일단은 그 줄을 뭐 예를 들면 20이든 30이든 줄을 내리면은 결국에는 이게 밀려가지고 그 바텀웨이트가 어딘가에 걸리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강스팅이 내려가다가 바위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월을 훑고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바텀이 또 산호를 맞고 깨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힘들었고 그 갯바위에서 기어 올라올 때 그때 힘들었죠. 갯바위에서 네, 올라오다가 제 수트가 다 찢어졌으니까. 위험해. 위험하고 수심이 또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범섬이랑 그때는 이제 여기가 포인트고 밑에가 어떻게 지형이 돼 있다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마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고생을 한 만큼 그때 이제 봉재 쌤도 고생이 많았겠구나라고 그냥 서로 아는 거지. 그래서 다 몸소 들어가서 체험해보고 그런 데이터를 직접 쌓고 그 오류의 범위를 좀 줄여야 되니까 직접 해야 되니까 네네네.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? 왜 이렇게 카메라 의식하세요? 아니, 저도 진짜 그때 힘들었었어요. 그때 처음에 레벨 2 딸 때 그 바다에서 이렇게 못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파도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면 되는데라고 쌤이 얘기해 주셨지만 저도 못 올라왔죠. 그래서 이제 수트가 다 찢어지고
그 선마다 또 장단점이 있고 펀다이빙 또는 뭐 트레이닝 아니 뭐 딥 뭐 이렇게 해서 그 물론 해외 바다만큼 컨디션이 좋은 건 아니에요. 항상 말하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 바다는 그렇게 좋은 바다는 아니에요. 프리다이빙 하기 하지만 어떻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하면은 어떻게든 할 수는 있어요. 어떤 요소가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시는 거예요? 크게 뭐 한 세 가지만 꼽자면? 바다가 조류가 일단 가장 큰 그 장애 요소가 우리가 조류잖아요. 파도가 좀 앵간히 있어도 배만 뜰 정도면은 할 수는 있는데 조류는 좀 힘드니까. 근데 조류 그 조속 간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류가 상당히 세고 물론 이제 드리프트 다이빙이 새롭게 이제 많이 활성화돼서 그걸 하면 조류가 어느 정도 이제 반감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류가 센 날은 드리프트를 해도 사람이 밀려요. 사람 밀리고 그게 제일 크죠. 그 다음에 수온, 그 다음에 제대로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시즌이 1년에 딱 6개월. 그 중에서 3mm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개인차 있겠지만 한 4개월 정도. 3mm 슈트 다이빙은 딱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즌 집중도가 되게 크죠. 그래서 뭐 선수나 아니면 다이버나 아니면 이걸 영리로 하는 강사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힘든 것들이 많아요. 지금 뭐 이거는 따로 시간 내서 얘기해야 되겠다. 기뻤던 그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가장 큰 그런 순간은 어디 있을까요? 그런 장면들이 모여서 어쨌든 이렇게 센터가 지어지고 그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는 공간이 지어진 거라고 보거든요. 제가 제일 기쁜 되게 막 행복하고 막 이런 순간들은 당연히 엄청 막 하이텐션의 기쁨 이런 거는 그 과정이 컴플리트 했을 때 막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가 강습생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식을 찍었어 아니면 과정이 마무리가 됐어 그럴 때가 제일 기쁘지. 네. 그때 제일 기쁘죠. 근데 이렇게 기쁜 순간은 그런 순간들이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흐뭇하게 되게 좀 만족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재밌게 놀고 있는 거를 내가 옆에서 볼 때 그때가 제일 제일 좋아요. 나는 그 원래 내가 원했던 그림이 그런 거야. 뭐 멋진 센터를 지어서 뭐 어떻게 해서 뭐 대박 나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이 프리다이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은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고 좀 더 나가서 삶을 같이 나누고 너무 좋아 그게. 자연스럽게 필터링이 딱 되는 느낌이에요. 놀고 있는 거 보면 그냥 놀고 있네 하면서 아 놀고 있네. 아, 잘 논다 잘 논다. 자유롭게 잘 놀고 있구나. 그거 참 행복하죠. 그 전에도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. 나에게 프리다이빙이라는 해서 제가 뭐 여쭤봤을 때 나한테 나누는 거라고 얘기했던 그런 풍경들이 조금 실현이 됐을 때 그럴 때 가장 큰 뿌듯함과 기쁨을 느낀다. 그렇죠. 네. 네. 프리다이빙 얘기해? 그 식초. 식초 같은 거죠. 식초. 그 냉면 먹을 때 하나의 향수야 냉면 보고 먹을 때 있니? 식초 없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식초 넣으면 더 맛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살면서 프리다이빙 뭐 안 한다고 해서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. 아무런 뭐 더 재밌는 것도 많고 그 사람한테 더 의미 있는 또 다른 스포츠나 취미 활동도 분명히 더 많이 있을 거예요. 하지만 1기압 이상에서 숨을 참고 진행하는 유일한 활동이다 보니까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맛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전국에 딱 그 집에서만 파는 요리 같은 거예요. 그 요리를 맛을 보려면 그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프리다이빙을 누구나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내 입맛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트라이는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. 맛이 없으면은 안 하면 돼요. 안 하면 되고 굳이 뭐 숨을 길게 참을 필요도 없고 깊이 내려갈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은 안 하면 돼요. 근데 내가 입맛에 맞고 맛있네 하면서 계속 즐기다 보면 하다 보면 결국에는 숫자로 된 그런 목표들도 아마 달성이 될 거야.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되게 치열하게 살잖아요.
치열하게 일상을 열심히 너무나 살고 있는데 프리다이빙이라는 취미까지도 그렇게 치열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. 대충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. 우리가 그렇게 강습은 안 하잖아. 그쵸. 대충 사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목표를 숫자로 된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걸 달성하기까지 필요한 그 시간과 그 많은 날들을 희생하는 개념으로 매몰시켜서 그 목표점만 보고 달려가지 말자는 거죠. 산 정상에 올라가서 깃발을 딱 꽂으면 분명히 더 높은 산이 또 보인다고. 그쵸. 그러면 내가 올라선 산이 별게 아닌 게 되거든. 그럼 또 그 산 또 더 높은 산 또 올라가야 되고 더 높은 산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은 정말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가 깃발 딱 꽂았을 때 나한테 남는 건 아마 허탈함일 거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. 그래서 그냥 그 목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그거는 뭐 자유인데 그렇게 되기까지 필요한 시간과 많은 날들을 좀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. 요 저는 그게 과정에 집중. 그쵸. 그 말 하고 싶었어요. 그때 그래도 강습 들으면서 제일 저한테 정말 제가 그 수심이나 그 해야 되는 목표치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랬을 때 딱 한마디 기억에 남았던 게 과정을 즐기다 보면 바텀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. 그 한마디였거든요. 어쨌든 이 순간순간을 그냥 프리다이빙 하는 모든 순간순간을 그냥 뭐 날씨, 나의 컨디션, 모든 뭐 사람들 이런 거를 그냥 즐기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하면 되는 거죠. 네. 무슨 답변일지 모르겠는데 네. 기대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네. 저는 그 말씀드렸듯이 되게 계획적인 사람이에요. 50이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남았지. 50이 얼마 안 남았고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.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게 시간이라는 게 너무나 명백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가 남은 시간 동안에 할 거는 너무나 뻔해요. 그냥 나는 좀 더 재밌게 살면 돼. 이렇게 좋은 뭐 공간이 생겼잖아. 이런 공간에서 내가 여기에 목을 메고 막 더 이렇게 하면 뭐 결국에는 남는 게 없는 거지. 그러니까 나는 이 공간에서 전에 못했었던 더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게 목표예요. 하루하루 더 재밌고 사람들이랑 재밌게 올해가 작년보다 더 재밌길 바래요. 뭐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가. 항상 작년보다 더 재밌었어요. 올해 정말 기대돼요. 그래도 항상 즐거움을 추구하시는 속에 그 현실감이 정확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 즐거움만을 이게 어떻게 보면 착각할 수도 있는데 즐거움을 쫓는다는 게 쾌락만을 쫓는다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럼 그 안에서 모든 삶의 밸런스를 좀 찾고 어쨌든 건강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 목표라고. 밸런스. 네, 밸런스. 그거를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. 밸런스 찾아야 돼요, 여러분. 네. 밸런스. 제가 요새 밸런스가 없거든요. 약간 그걸 노는 게 다 이게 막 놀자 막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.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만 즐기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. 욜로 아니에요. 욜로 아니야. 아니고. 나 욜로 반만 반 욜로. 땀 흘릴 때 땀 흘리고 놀 때 놀고. 너는 어른들이 했던 말인데 정말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. 그렇습니다. 앞으로 내일도 더 즐겁게 살 수 있게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에 바다에서 만나요. 만나요.